안녕하십니까. 안테나짐 대표 한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 수업 시간에도 저한테 이제 엄지손가락 통증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군들이 이게 많이 생기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손가락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페이퍼 워커가 많으신 분들, 키보드를 많이 쓰시거나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또는 가위질, 그러니까 미용사분들, 요리사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돌볼 때 이제 엄마들,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는 할머니분들,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엄지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거나 이제 이 엄지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골프 치실 때 파지를 하실 때 이제 파지가 이제 잘못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엄지손가락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엄마, 그리고 손주를 봐주시는 할머니, 이렇게 제가 인형이 없어서 여기 해골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죠. 머리를 이렇게 받치죠. 이렇게 아기를 더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장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뒤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건초에 염증이 생겨서 손목 건초염, 드케르뱅병이라고 하는데, 자, 흔히 쉽게 해서 제가 해부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팔을 폈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게 되면 여기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움직이는 부분의 제일 위쪽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이제 장무지 신근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큰 뼈 밑에 단무지 신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장무지 외전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가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힘줄이요.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를 덮고 있는 건초에 이제 많이 쓰거나 장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일관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거기에 마찰이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 건초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드케르뱅병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많이 써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손가락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방법, 이렇게 해서 순서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건초염을 내가 손목 건초염인지 드케르뱅병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악수하듯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펴요. 엄지손가락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악수하듯이 딱 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봐요. 그러면 이 부위가 통증이 엄청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통증이 있으면 이제 내가 손목 건초염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케르뱅병.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푸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손가락 네 마디 있죠. 네 마디를 이렇게, 그리고 네 마디에서 요 끝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반 정도만 더 가시면, 요 정도만 더 가시면 요 부위가 만져지는 약간 온폭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어디냐면 단무지 신근과 장무지 외전근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요 시작되는 점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 요 부위가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꾹 누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손바닥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안쪽 부위 있죠. 이렇게 여기 요 부위를 이렇게 꾹 누릅니다. 여기가 뭐냐면 무지내전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해부학적인 명칭은 전혀 모르셔야 돼요.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포인트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원한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꾹 눌러주고 호흡을 후 릴렉싱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한 30초 동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한 포인트만 하지 마시고요. 아픈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찾아서 이렇게 해서 먼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픈 포인트를 찾으셔서 그 포인트를 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시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만 딛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저항을 줍니다. 저항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 얼마 동안 하냐? 한 손가락당 10초씩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시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요걸 한 2세트 정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서 이 상태에서 먼저 엄지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이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답니다. 이거를 들 때 이 손가락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그대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대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요것도 10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도 이렇게 이것도 10번 정도 해주시면 손가락 스트레칭, 그리고 먼저 푸는 거, 그리고 손가락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효과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해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 가지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 중에서 그냥 이런 고무줄 밴드가 있으면 됩니다. 고무줄 밴드. 뭐 노란색 고무줄도 상관없어요. 뭐 머리끈도 상관없고요.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서, 저는 색깔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주황색으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저항을 주세요. 얘는 고무줄 탄성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예,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버티시고요. 그 상태에서 요게 한 30초 정도 해주시고요. 30초 2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쭉 펴주고 저항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항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펴주고. 처음에는 버티는 겁니다. 30초 2세트.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을 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벌리고, 저항을 주면서 다시 벌려갔다가 바깥으로 벌리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자, 손목 건초염 드케르뱅 병은 이게 평상시에 관리만 잘해주시면 금방 나으실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 관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쓰시고 있거나 아니면 이 반복된 동작의 뭐 때문인지 원인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아프신 분이 없게끔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자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